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천혜란입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피부 전도도, 호흡, 맥박과 같은 생리 신호를 사용하여 후각 선호도 간 차이를 확인한 논문 두 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두 개의 논문이 동일한 그룹에서 나왔기 때문에 출판된 순서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센서즈에 2024년 8월 게재되었으며 임팩트 팩터는 3.4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생리 신호와 소비자의 후각 선호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인트로입니다. 향수 제품은 기분을 좋게 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인의 매력을 높이는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소비자의 후각 선호도를 평가하는 것은 향수 제품 개발 및 마케팅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각 선호도는 개인의 경험, 생리적 특성, 감정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통적인 설문조사 그리고 분석 방법은 복잡한 소비자 심리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에 점차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후각 선호도 평가 방법은 주관적 평가 방법과 객관적 평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 평가 방법은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제품에 대한 주관적인 피드백을 수집하는 것으로 이 후각 지각을 평가하기 위해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관적 평가 결과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참가자들의 전문적인 후각 훈련 부족으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지고 부정확합니다. 객관적인 평가 방법은 행동 데이터, 뇌세포 및 뉴런의 활동, 호르몬 수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객관적인 평가 방법은 후각 지각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지만 뇌세포 및 뉴런 활동 측정과 같은 일부 객관적인 평가 방법은 적용이 어렵고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리신호는 인체의 자발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주체의 주관적인 의식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뛰어난 객관성, 정확성,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리학적 데이터는 생리적 그리고 심리적 상태를 평가하는 데 자주 사용되며 후각 선호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후각 자극 관련 연구에서는 심박수, 피부 전도도, 호흡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인의 향 선호도를 평가하였으나 아직 탐색 단계에 있고 관련 적용 사례가 부족합니다. 또한 단일 생리 신호만으로는 후각 선호도의 복잡성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후각 선호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생리 신호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수 소비자들이 후각 선호도를 보일 때 나타나는 피부 전도도, 호흡, 심박수의 자율신경 반응을 조사하고 자율신경 반응 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이 후각 선호도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생리 신호를 기반으로 후각 선호도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33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모든 참가자는 신경계 질환이나 비염이 없었으며 실험 전 향이 강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페퍼민트, 제스민, 스위트 오렌지,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냄새원으로 사용하였고 생체 신호는 에르고랩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생체 신호는 피부 전도도의 EDA, 호흡의 RESP, 맥박의 PPG로 EDA는 검지와 중지 손가락 끝에, RESP는 가슴과 복부 사이에, PPG는 팔과 귓볼에 고정되었습니다. 각 센서의 부착 위치는 오른쪽의 그림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실험은 에르고랩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었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신호 수집 모듈과 후각 자극을 주는 그 테스터에 연결하여 동기식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각 참가자는 앞선 4가지 향에 대해 실험 세트를 완료해야 했고 실험은 무작위 순서로 진행되어 33명의 참가자로부터 총 132개의 샘플이 생성되었습니다. 실험은 준비 단계, 진정 단계, 자극 단계, 주관적 평가 단계의 4단계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냄새 마스크와 생리신호 수집 모듈이 착용되었는데 둘 다 참가자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그 후 생체 신호는 95초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처음 35초는 이 참가자의 생리 신호가 이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이
평온 단계를 나타내고 베이스라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참가자들에게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도록 요청하였고 자극 단계 동안 신호 변화가 향기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35초에서 45초 사이에는 냄새가 방출되어 참가자가 그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하였고 이 마지막 45초에서 이 95초, 이거는 오타라고 생각됩니다. 이 95초 사이의 시간에는 각 향에 대해 그 좋아함과 싫어함, 그 like와 disgust의 이 두 가지 지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각 향 사이에는 3분간의 휴식을 통해 마스크 교체, 잔류 냄새 제거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센서에 의해 얻어진 생리신호의 예시를 보여주며 이러한 신호는 잡음, 아티팩트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처리가 필수적입니다. 측정된 모든 신호는 각각 간단한 전처리를 통해 잡음을 제거하였고 피부 전기 신호는 이 평균 피부 전도도의 SC, 호흡 신호는 평균 호흡수의 RESP, 혈액량, 맥박 신호는 평균 심박수를 추출하였습니다. 분석에 사용한 모든 데이터는 스티뮬레이팅 스테이지, 즉 그 향을 맡은 그 단계와 베이스라인인 평온 단계의 차이를 사용하였습니다. 분석은 크게 세 가지로 선호도 비교 분석은 선호도에 따라 이 like와 dislike의 두 범주로 나누어 계산하였고 전체 피험자의 분석과 이 개별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성별 간의 자율신경 반응의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성별 간 비교 분석도 진행하였고 이 생리신호 변화에 기반한 후각인지 선호도 예측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예측 모델을 구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132개의 전체 피험자 표본을 like, dislike, disgust의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로 각 유형에는 각각 66개의 표본이 있었습니다. 각 그림은 calm 스테이지와 stimulating 스테이지에서의 각 생리신호의 평균값을 보여주며 초록색 선은 두 그룹의 평균값을 나타냅니다. 전체 분석에서 후각 지각이 like일 때 이 피부 전도도와 호흡은 감소하고 심박수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각 지각이 이 디스커스트일 경우에는 피부 전도도는 감소하고 심박수도 감소하였고 호흡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분석에서는 132개의 샘플 중 36개의 샘플이 선택되었습니다. 샘플 선택 기준은 한 참가자 내에서 이 like와 disgust가 모두 나타나 짝지어진 경우를 말하고 모든 향에 대해 동일한 선호도를 보이는 경우 해당 참가자의 데이터는 제외되었습니다. 해당 분석에서 사용한 값은 보면 이 양수와 음수가 있는데 이 베이스라인 대비 이 스티뮬레이팅 스테이지에서의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피부 전도도는 이 디스커스트 상태에서 더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앞선 A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특히 큰 값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호흡에서는 디스커스트 상태에서 평균값이 더 높았고 맥박에서는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앞선 두 개의 결과를 한 번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 결과에서는 후각 선호도가 다를 때 호흡과 맥박의 변화 추세는 여기서는 감소, 증가, 그리고 증가, 감소 이렇게 반대의 경향을 나타냈는데 피부 전도도의 경우에는 이 후각 선호도가 다르더라도 이 동일한 변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결과에서도 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냄새를 맡는 동안 피부 전도도의 변화는 후각과 관련된 이 like, disgust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전체 결과의 호흡에서는 이 like 상태에서만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주었지만 이 개별 분석에서는 like와 disgust 사이의 그 변화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이 호흡의 변화는 이 후각의 like와 dislike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 맥박의 경우에는 이 전체 결과와 이 개별 분석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이 맥박 또한 후각적 선호도를 효과적으로 구별할 수 있고 피부 전도도 그리고 호흡과 비교할 때 후각 선호도를 평가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like 상태, 그러니까 좋은 상태에서는 흥분과 기쁨을 느껴서 심박수가 증가하고 호흡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반대로 disgust 상태에서는 감정이 악화되고 침체되는 경향이 나타나 이 심박수가 감소하고 호흡이 불규칙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 전도도의 경우에는 이 라이크 상태에서는 증가하고 그 변화가 유의미하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이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해당 선행 연구에서는 이 선호하는 제품이 나타났을 때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은 이 본 실험 과정과는 차이가 있고 이 버튼을 누르는 동작이 더 큰 피부 자극을 생성하기 때문에 아마 선행 연구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각인지 선호도 예측 결과입니다. 피부 전도도의 경우 변화량의 증가가 라이크에 대한 선호도 예측과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이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호흡 변화량의 감소와 맥박 변화량의 증가는 이 라이크에 대한 선호도 예측과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호흡과 맥박의 평균 변화량을 입력 특징으로 사용했을 때 이 AUC 커브 같은 경우에는 각각 0.676 그리고 0.833으로 맥박이 모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앞선 변화량 비교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두 특성을 입력 특징으로 결합하여 사용하였을 때는 이 AUC 커브가 0.888로 모델의 예측 정확도는 오른쪽 표와 같이 84.1%로 가장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남녀 성별에 따른 변화 비교 결과로 베이스라인 대비 이 향을 맡을 때의 변화량을 나타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 대비 이 변화량이 큰 부분을 붉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 라이크 상태에서는 피부 전도도에서 남성의 변화 추세가 여성보다 작고 호흡과 맥박에서는 남성이 오히려 더 큰 변화량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디스라이크 상태에서는 모든 생리신호에서 이 남성의 변화량이 여성의 변화량보다 작았는데요. 다만 모든 경우에서 이 통계 차이는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성호르몬 수치의 차이로 인해 남성과 여성이 자극에 대해 다른 자율신경 반응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데요. 본 연구에서 후각 자극이 비교적 짧은 시간으로 약하고 기존 연구의 자극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가장 큰 점은 향별 결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4개의 향을 사용하였으나 향마다의 결과가 따로 있지 않았고 이 전체를 합쳐서 분석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 향에 따른 선호도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 전체 데이터 샘플 관점에서 이 긍정, 부정의 선호도가 모두 나타나길 바라는 점에서 4가지 향을 사용한 것 같았는데 어떤 향이 좋은 선호도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다면 긍정, 부정 딱 2가지의 향만을 여러 번 수행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 좋음과 싫음에도 그 정도가 있을 텐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선호도를 like, disgust 딱 이분법적으로 나눈 점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분류 측면에서는 이 like와 disgust로 나누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선호도에서 이 정도를 고려하였다면 더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고 언급하였는데요. 다른 모델 혹은 좀 더 튜닝한다면 더 높은 정확도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본 연구는 생리신호와 후각 선호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 이 예비 연구라고 하는데요. 이 생리지표를 통해 후각 선호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Frontiers in Bioengineering and Biotechnology에 2024년 12월에 게재되었고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4.3입니다.
해당 논문은 차량 내 향기 경험 중 운전자의 생리 신호를 기반으로 후각 선호도를 효과적으로 분류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논문의 인트로는 차량 내 향기와 운전 편의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전 편의성은 자동차 설계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 차량 내 향기를 활용하여 이 냄새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운전 편의성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평가 방법은 운전자의 후각 선호도를 효과적으로 평가하지 못하여 이 냄새 환경 개선 그리고 운전 편의성 향상이라는 기대 효과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차량 내 향기 설계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운전 중 운전자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이 효과적인 후각 선호도 평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평가 방법은 주관적 평가 방법으로 많은 연구에서 후각 인지 선호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방법은 매우 주관적이었고 실제 평가 결과와 상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뇌파 측정법을 사용하면 운전자의 후각 선호도와 관련된 뇌 활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있었지만 적용이 어려웠고 상당한 시간과 경제적 자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피부 전도도, 심박수, 호흡 등의 생리적 신호와 인체의 후각 선호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감정 연구 분야에서 후각 지각 선호도를 평가하는 잠재적인 접근법이라고 제공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은 아직 후각 선호도 평가 방법에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체의 생리 신호는 생리적 그리고 심리적 상태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자발적인 반응인데요.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인체의 자율신경계는 후각 훈련 후 변화를 보였고 다양한 자율 반응을 관찰하여 특정 냄새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었고 다양한 향기를 경험하는 것이 피부 관련 생리 신호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일 모드, 즉 싱글 모드의 이 생리 신호는 개인의 생리적 변화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없고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이 멀티모달 신호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더 나은 인식 정확도와 더욱 안정적인 인식 모델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이 멀티모달 생리 신호를 통합하는 생리적 상태 인식 방법을 모색했는데요.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후각 선호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피부 전도도, 심박 변이도, 호흡을 사용하였습니다. 인트로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기여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운전자의 후각 선호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생리 신호를 활용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자동차 설계자들이 운전자의 후각 선호도에 부합하는 이 차량 내 향을 개발하여 운전 중 운전자의 편안함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는 33명의 운전자가 참여하였습니다. 평균 운전 경력은 3.7년이었고 중추신경계 질환 및 비염이 있는 운전자는 제외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에센셜 오일과 생리신호 측정 장비는 앞선 연구와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시나리오는 제한 속도가 30km인 이 직선 도로로 폐쇄된 2차선 고속도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험 시작점과 종료점은 약 800m 떨어져 있고 실험 차량은 냄새가 없는 자동 변속기 차량을 사용하였습니다. 실험 도로의 거리에 따라 4가지 영역으로 나뉘었고 해당 영역 또한 앞선 논문과 동일합니다. 여기 거리에 따라서 이 4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는 매우 싫어함부터 매우 좋음까지의 이 9점 쾌락 척도를 사용하였고 9점 속도를 사용했던 점이 앞선 연구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33명의 4개 향, 즉 132개의 후각 선호도 샘플에서 피부 전도도, 심박 변이도, 호흡 관련 피처를 추출하여 후각 선호도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첫 번째 연구와 동일하게 생리 신호의 변화를 모델의 입력 특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코렉션을 통해 스티뮬레이션 스테이지에서 컴 스테이지에서의 그 생리 신호 피처 값의 차이를 분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논문에서는 각 생리 신호에 대한 전처리 과정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는데
아마 첫 번째 논문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HRB와 RESP의 경우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각각 특징을 추출하였고 피부 전도도의 경우에는 타임 도메인에서만 특징을 추출하였습니다. 세 가지의 신호에 대해 추출한 특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는 이 PCA를 사용하여 특징의 차원을 축소하였는데요. 피처 퓨전을 위해 피처 커넥션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원래 특징의 정보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다양한 생리신호의 특징을 결합하여 후속 처리 및 분석을 위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9점 척도로 선호도를 평가하였다고 했는데요. 9단계의 선호도를 5점 이상과 그 이하로 나누어 각각 like, discussed 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 로지스틱 리그레션, SVM,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등의 이 6가지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였고 식스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하여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과 하이퍼 파라미터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각 후각 선호도 예측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전체 점수가 가장 높은 모델을 최종 모델로 설정하였는데요. 평가 지표에는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스코어 등의 4가지 지표가 사용되었습니다. PCA를 사용하여 특징의 차원을 총 15개에서 6개로 줄였고 그 결과 모델은 최적의 정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식스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적용한 결과 모델은 유의미한 오버피팅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모델의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스코어는 아래의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이 디시전 트리 모델이 가장 높은 이 예측 정확도를 보였고 프리시전과 F1 스코어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리콜 측면에서는 SVM 모델보다 성능이 떨어지지만 이 두 모델 간의 차이가 매우 적기 때문에 디시전 트리 모델을 최종 모델로 선택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아래의 표는 이 싱글 신호, 각각의 신호와 이 멀티모달 신호의 정확도를 비교한 것으로 이 멀티모달 방식이 예측 정확도 측면에서 싱글 신호 방식보다 우수함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모든 모델의 컨퓨전 매트릭스 결과입니다. 강조 표시된 이 빨간색 FP 부분은 이 모델이 디스커스트 클래스를 like 클래스로 잘못 분류한 샘플 수를 나타냅니다. 이는 이 분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오류 시나리오로 예측된 차량 내 향기 선호도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모델 중에서 이 나이브 베이지안 모델이 이 FP의 비중이 가장 높아 27.8%에 달하고 반대로 이 디시전 트리 모델은 5.3%로 이 20개의 디스커스 샘플 중 단 하나의 샘플만 잘못 예측되었습니다. 강조 표시된 이 녹색 부분은 이 반대로 이 like 클래스를 discussed 클래스로 잘못 분류한 샘플 수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디시전 트리 모델이 여전히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ROC 커브와 AUC 면적을 나타내는데요. SVM이 가장 높은 AUC 값을 보인 반면 이 KNN 모델이 가장 낮은 AUC 값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델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이 운전자의 생리신호를 활용해서 후각 선도를 예측하는 이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였는데요.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였고 여러 생리신호를 융합하여 좋은 성능을 도출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운전하는 상황을 실험 패러다임으로 사용하였는데요. 직접 운전을 한 것인지 단순히 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해당 패러다임을 사용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느껴졌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연구처럼 일반적인 환경에서 향을 맡는 것과 차에 타 있을 때 향을 맡는 것의 차이가 있음이 일단 확인되어야 이 운전 패러다임을 사용한 이유가 좀 뒷받침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단순히 차에 타 있는 것만으로 향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직접 운전을 한 상황이라면 각신호의 전처리에 대한 언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운전을 하게 되면 핸들 조작, 시야 확인 등의 이유로 다양한 움직임이 발생할 텐데 이러한 잡음을 잘 제거할 수 있는 전처리 방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아쉬웠던 점 한 가지는 앞선 논문에서 언급했던 것을 조금 반영해서 이 like, disgust 이 두 가지로 분류하는 대신에 이 9점 촉도로 그 평가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분석에 사용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like와 dislike 이 두 가지로만 분석에 사용해서 그 부분이 첫 번째 논문과 동일하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용한 생리신호와 이 퓨전 방법 등이 단순함에도 좀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운전자의 운전 편의성을 위한 차량 내 향기라는 이 신선한 주제가 좀 이 논문의 노벨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